수학을 잘 하는 친구들 중에는 되게 고급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교양 서적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접해 놓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의 그 의미 안에는 익숙해진다, 익숙해지지 않는다의 의미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익숙해지면서 친근해진다면 글쎄요, 공부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제가 질문을 딱 받게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없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수학도 그 인격을 부여를 하자면 수학도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 가지게 됩니다. 사실 다른 과목들의 경우에는 그 과목 왜 공부해요라는 말을 잘 들을 일이 없어요. 근데 수학은 수학 왜 공부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수학이 많이 쓰이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죠. 근데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무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얼마 전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한글 국어 수업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가 뭐가 있었냐면 나란 말싸미 균기게 달한 문자와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조사가 어떻고 뭐 품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무슨 그런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라는 말을 안 하는데 왜 유독 수학만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요. 현대 사회는 어떻고 저떻고 수학이 많이 필요하고 수학 없는 직업이 잘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플라톤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쓸 거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수학 공부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 아마 플라톤도 되게 많이 시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부 방법에서 좀 마음을 열어야 된다. 어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 또는 지식의 연계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배움이 시작이 되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꽉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뭐 일타 강사의 방법이든 아니면 동네 수학 강사의 방법이든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어라. 그게 제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음을 열었다. 수학을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론이죠. 네.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아마 그 늪 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유독 수학만이 조금 더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학문이거든요, 수학이. 다른 과목들은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에서 얻어지는 정보들 또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습득 원리들이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수학은 오로지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제대로. 그러려면 교과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정석이라든지 개념 원리라든지 하는 그 개념서 그거에서 핵심 개념들을 반드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도 조금 이제 이 개념들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기까지는 교과서가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물론 가르쳐주는 파트도 물론 존재하지만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 교양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교양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일상에서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지 교육과정 안에
틀에 매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양서적들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어라라고 하는 이유에는 우리 서점에 가면은 부터 사잖아요. 학생들이 참고서 사고 문제집 사고 하는데 그 외에 만약에 책을 사야 된다면 어떤 책을 사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그냥 읽기 쉬운 책 사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수학에 대해서 또는 제가 어떤 관심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설명해 놓는 책들에도 손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퍼즐 풀기부터 했었던 것 같거든요. 수업 쉬는 시간 사이에 수도쿠라든지 수도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의 퍼즐 문제들을 쉬는 시간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수학에 대한 관심들을 다양하게 넓히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들, 수학 교양서, 과학 교양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게 알게 모르게 저의 수학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하는 친구들 중에는 되게 고급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교양서적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접해 놓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의 그 의미 안에는 익숙해진다, 익숙해지지 않는다의 의미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익숙해지면서 친근해진다면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정도? 그게 이제 당연히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는 목적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웃풋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틀린다면 또는 맞췄는데도 이게 깔끔한 느낌이 안 든다면 그 문제에서 등장하고 있는 또는 풀이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을 내가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